안녕하세요. 백인대장 최형년 선생입니다. 고1 친구들 오늘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 3월 모의고사 때도 그렇고 6월 모의고사 때도 그렇고 고1 수학 시험이 꽤 까다로운 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시험은 진짜 어려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잠깐 고민이 됐습니다. 아니 3월, 6월, 9월 다 어렵게 느껴지면 내가 그냥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을 살짝 해봤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수학 선생님인데 수학을 못할 리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다만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이 2차 함수 그래프 문제 꽤 어려워하고요. 그 다음에 경우일수 문제도 좀 낯설어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2차 함수 좀 난이도 있는 문제가 4문제나 출제가 됐고, 그리고 또 2개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우일수 문제도 좀 어려운 문제가 2문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들이 돌발적으로 튀어나오다 보면은 학생들이 느끼는 전체적인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좀 높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100분이라는 시간을 좀 운영하는 게 경험적으로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험이 종합적으로 좀 어려웠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늘 강조드리지만 모의고사는 점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오답 정리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4점짜리 풀어보고요. 다음 같이 풀어본 내용들이 어쨌든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은 뭐 가벼운 부등식 문제니까요. 한번 풀어보시죠. 일단 두 번째 부등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2초가 9 미만이고 첫 번째 부등식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x는 k-4 이상, 그 다음에 k 플러스 4 이하 이렇게 됩니다. 구간의 길이가 8이고요. 얘는 구간의 길이가 7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정수 k예요. 정수 k. 이것까지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수직선에서 한번 나타내 보시죠. 수직선에서는 지금 2초가 그 다음에 9 미만 이렇게 되는데요. k-4 이상, k 플러스 4 이하 얘네들이 들어가서 공통 부분의 정수가 3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일단 가능한 게 뭐가 있어요? 왼쪽 끝에서 3, 4, 5를 포함해 버리는 거죠. 근데 K가 정수니까 K-4도 K 플러스 4도 역시 정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경우는 뭐다? 바로 이 5가 K 플러스 4일 때 가능합니다. 그럼 요거 이하가 되고 K-4는 저 왼쪽에 있으니까 공통 범위 안에 정수 X가 3개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K 값은 1이다. 이렇게 하나 구할 수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역시 오른쪽 끝에서 어떻습니까? 9 미만에서 정수 3개 포함하려면 지금 8, 7, 6 이렇게 딱 3개만 포함해야 돼요. 근데 이 왼쪽 끝 K-4 역시 정수니까 이 6 자체가 K-4면 되겠죠. 그럼 K-4 이상 K 플러스 4 이하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정수가 3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K 값은 10이 되고요. 답은 11입니다.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일단 px를 인수분해 해보시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가운데 거 2개를 x로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x 4제곱 마이너스 4는 x제곱 플러스 2,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따라서 이 주어진 px식은 x제곱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고 나머지 인수를 적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에 x를 더해주면 되는데요. 이게 인수분해가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렇다면 이 두 식이 x 플러스 b를 인수로 갖는다라고 했는데 x 플러스 b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x 플러스 2가 x 플러스 b가 되느냐, x 마이너스 1이 x 플러스 b가 되느냐 이건데요. 지금 a, b가 정수란 얘기죠. a, b가 정수면 이 qx 역시 정수 계수 다항식이거든요. 정수 계수 다항식에서 지금 어때요? 1차 인수를 갖는다는 얘기는 최고차계수 1이니까 상수항만 보면 되겠죠. 상수항이 플러스 1입니다. 따라서 얘가 1차 인수를 가질 수 있는 가능한 거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밖에 없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죠. 따라서 x 플러스 2는 요 qx의 인수가 될 수 없고
x-1이 qx의 인수다. 이렇게 좀 빠르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는다고 하면은 이 주어진 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이 주어진 식 살펴보면요. 지금 여기는 2의 배수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 1을 했을 때 0이 될 수 없다. 이런 사실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qx가 어떻다? x 플러스 2가 아니라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는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1이고 이 식이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니까 1을 대입해서 0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x에다 1을 대입해주면 1 플러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0 나오니까 자 a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다 됐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지금 뭐죠? p 마이너스 1 더하기 그 다음에 q 마이너스 2 요 값을 더해주는 건데 요걸 더해주면 답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16번은 최고차항계수가 1인 2차 함수인데 fx가 0일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두 근의 곱이 4다. 그럼 출발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fx식 자체가 어떻게 된다? 최고차항계수가 1인 2차 함수인데 x제곱 그다음 fx가 0일 때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다. 두 근의 곱이 4다. 그렇다면 어떻게 쓸 수 있죠? ax 더하기 4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얘가 0이라고 할 때 두 실근의 곱이 4가 나옵니다. 게다가 얘가 0이라고 할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16은 0초가다. 여기까지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조건 어떻게 되죠?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같다. 이 식을 한쪽으로 몰아서 식을 정리해 보면은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3은 0인데 여기서 두 근의 차가 2다 이 얘기죠. 여러분들 근거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차도 다 숙지하고 계시죠? 여기서 두 근의 차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셨습니다. 이런 것도 좀 그냥 미리 알아둬야 문제를 좀 빨리빨리 풀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근의 차를 계산해 보면요. 루트 a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요 값이 2가 돼야 되는데요. 그럼 a 플러스 1의 제곱이 16이면 되겠죠. a 플러스 1의 제곱이 16이라는 얘기는 a 플러스 1이 4 또는 마이너스 4가 돼서 a가 3 또는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a 제곱이 16보다 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a 플러스 1이 4가 될 수는 없고요. a는 뭐다? 마이너스 5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fx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되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값이 f6이네요. 그래서 6을 대입해주면 답은 10이 됩니다.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은 뭐 심플하게 시작할까요? fx를 최고차항계수가 3인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3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그냥 이렇게 시작할게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gx가 최고차항계수가 12인 1차 함수라고 했으니까요. gx 역시 그냥 만 편히 갑시다. 12x 플러스 c라고 하죠. 자, 가조건 한번 살펴볼까요? 가조건은 지금 뭐죠? f0-g0도 f2-g2도 3이란 얘기는 우리가 이런 식 한번 생각해 볼게요. fx-gx라는 식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fx-gx는 어떻게 되냐면 3x의 제곱 플러스 a-12 곱하기 x 그 다음에 플러스 b-c 이렇게 되는데요. 이 주어진 식이 3이 되도록 하는 x값이 지금 0하고 2가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fx-gx는 최고차항계수가 3인 2차 식인데 얘가 3이 되도록 하는 x값이 0하고 2다. 즉 무슨 얘기다? x 곱하기 x-2로 나눴을 때 몫은 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나머지가 3이 나온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근데 좌변은요. 최고차항계수가 3인 2차식이고요. 우변은 최고차항계수가 1인, 얘는 최고차항계수가 1인 2차식으로 나누고 있으니까 이 몫은 3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을 정리해보면 3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여기까지 지금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좌우측 계수 비교를 해보면 이 부분이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니까 a는 6이 됨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c는 3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식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계속 살펴볼까요? 지금 나조건 한번 보세요. fx 플러스 gx는 0이다. 이게 중근을 갖는데요. fx 플러스 gx 식을 한번 적어볼까요? a가 아까 뭐였냐면 6이었습니다. 그럼 3x제곱 플러스 18x 그다음에 플러스 b 플러스 c가 지금 0이다. 이 방정식에서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판별식 1차계수가 짝수니까요. 4분의 d를 살펴보시면 81 마이너스 3 곱하기 그 다음에 b 더하기 c가 바로 0이 된다 이 얘기죠. 따라서 b 플러스 c가 27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식을 연립해보면 b는 15가 되고요. c는 12 이렇게 지금 됨을 알 수 있죠. 자, f3 구하는 건데요. fx는 그래서 뭐냐면요. 3x의 제곱 플러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15 이런 식으로 되니까 f3은 60이 됩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번은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하는데 3차 방정식 나오면 본능적으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무조건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 여부를 항상 체크해놓고 문제를 푸세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데 인수분해를 안 하고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체감 난이도가 확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인수분해 여부를 체크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적당히 x에다 뭐를 대입하면 이 식이 0 되겠어요? 그렇죠. 이 k를 포함한 항들을 날려주려면 x에다 2를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근데 마침 어때요? x에다 2 대입하니까 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이 주어진 식 인수분해는 어떻게 된다? x-1을 인수로 갖는다. 그래서 나머지 인수분해 보면은 지금 x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따라서 이 방정식의 근은 얘가 0일 때 x값이 2가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얘가 0일 때 또 어떻게 된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온다. 2가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이요. 그쵸?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여기서 2가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판별식 4-k가 0초가다. 일단 요거 하나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을 PQ라고 잠깐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P하고 Q가 지금 어떻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요. 지금 P 플러스 Q가 뭐 나오죠? P 플러스 Q가 4가 나오죠. 자, 근데 서로 다른 두 수압이 4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한 근은 2보다 작고 나머지 한 근은 2보다 크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죠. 둘 다 동시에 2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양변 2로 나눠주면 PQ의 평균이 2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한쪽은 2보다 작고 한쪽은 2보다 큼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방정식의 세 근을 지금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데 이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다? 바로 중간에 있는 베타가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왜냐면 이 두 근은 하나는 2보다 작고 하나는 2보다 크니까요. 됐나요? 그리고 알파하고 감마가 바로 뭐다?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하고 감마가 됨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주어진 식 베타에다 2를 대입해 보면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감마 마이너스 알파가 1이 됨을 알 수 있어요. 즉 무슨 얘기다? 뭔가 풀이가 여기다 썼다 약간 정신없긴 할 텐데요. 일단은 중간 크기 근이 베타가 2가 된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2 대입하면은 지금 어떻게 된다? 감마 마이너스 알파가 1인데 감마하고 알파는 바로 어떻다? 얘가 0일 때 그 생기는 두 근이다. 즉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 0. 여기서 감마 마이너스 알파가 1이라는 얘기는 두 근의 차가 1이란 뜻입니다. 그럼 아까 그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차 이야기했었죠? 여기서도 똑같이 써주면 두 근의 차 루트 16 마이너스 4k가 바로 1이 된다 이거죠. 따라서 k 값은 4분의 15가 됩니다.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통 그 모의고사 문제는 21번이 어렵고 30번이 좀 어렵고 이런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번 모의고사는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19번이 가장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좀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자,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이 함수가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럼 일단 머릿속에서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이렇게 되고 B, 0에서 접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K서부터 K 플러스 2까지 이 범위가 쭉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할까요? 롤러코스터? 후룸라이드?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K서부터 K 플러스 이 범위가 쫙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최대 최소의 차를 GK라고 정의한다. 자, 그렇다면은 이 K서부터 K 플러스 2까지 요 fx의 최대값을
어차피 k 값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달라지니까요. 이 최대 값을 large mk라고 한번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 최소 값을 small mk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그럼 gk식은 뭐냐면요. 최대 값에서 최소 값을 뺀 게 바로 gk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최대 최소를 동시에 생각하면 좀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 같고요. k 이상 k 플러스 2 이하에서 최대 값을 어떤 k에 관한 함수로 잡아두고 최소 값도 또 다른 함수로 k에 관한 함수로 잡아둬서 두 가지를 좀 차근차근 생각해 보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최대값 함수 large mk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large mk는 일단 여기서 선생님이 생각을 그려보면 일단 그런 거거든요. 왼쪽 끝에서는 여기가 지금 k서부터 시작해서 k 플러스 2까지 요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최대값은 어디서 갔죠? 왼쪽 끝에서 최대가 돼요. 그쵸? 근데 k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 구간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쵸? 구간이 움직이는데 한참 k가 커져버리면 뭐 이런 상황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k가 여기 있고 k 플러스 2가 이렇게 있어서 요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해보면 아까는 분명히 왼쪽 끝에서 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오른쪽 끝에서 지금 최대값을 갖게 되잖아요. 언제는 왼쪽 끝에서 최대였는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오른쪽 끝에서 최대가 된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상황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 바로 언제일까요? 그렇죠. 바로 이때죠. 지금 어떻다? k하고 k 플러스 2가 양쪽 끝이 같을 때. 양쪽 끝이 같을 때. 이럴 때는 왼쪽 끝, 오른쪽 끝 함수값이 똑같아지는데 여기서 구간이 더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왼쪽 끝은 올라가고 오른쪽 끝은 내려가니까 왼쪽 끝에서 최대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k가 더 커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오른쪽 끝이 올라가고 왼쪽 끝이 내려가니까 오른쪽 끝에서 최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large mk식을 한번 정의를 해볼 건데 범위를 잘 나눠줘야 돼요. 지금 요 찰나의 순간이 바로 언제죠? 이 중간 값이 k 플러스 1인데요. 근데 요 2차 함수가 대칭축이 어디서 나옵니까? x는 b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k 플러스 1이 뭐가 될 때? b가 될 때는 왼쪽 끝, 오른쪽 끝이 딱 같아지고요. 이거보다 더 k가 작으면 어떻게 된다? 왼쪽 끝이 올라가서 이 왼쪽 끝에서 최대가 된다. 이거보다 k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된다? 오른쪽 끝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오른쪽 끝에서 최대가 된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k 플러스 1이 b일 때 보다 k가 더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k 플러스 1이 b보다 작으니까 k가 b-1보다 작을 때는 바로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까 뭐라고요? 왼쪽 끝에서 최대가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large mk는 그냥 뭐랑 같다? fk와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k가 어떻다? b-1 이상일 때는 오른쪽 끝이 더 올라가니까 최대값은 어디서 나온다? 오른쪽 끝 k 플러스 2에서 나온다. 즉 fk 플러스 2가 large mk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식 하나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최소값 함수 small mk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거는 뭐 중학교 때도 많이 다뤄봤을 겁니다. 지금 대칭축의 x는 b에서 나오는데요. 지금 k 이상 k 플러스 2 이하에서 어떻게 된다?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데 이때는 그냥 뭐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축을 포함하지 않을 때, 축을 포함할 때, 그 다음에 축을 포함하지 않을 때, 요 셋으로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k가 충분히 작아버려서 k서부터 k 플러스 2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디서 최소가 나온다? 오른쪽 끝에서 최소가 나온다. 그걸 한번 식으로 써볼까요? 이 mk식은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k 플러스 2가 b보다도 왼쪽에 있을 때예요. 그렇다면은 k 범위는 어떻게 된다? b-2보다 작을 때. 그럴 때는 최소값이 오른쪽 끝 k 플러스 2에서 최소가 나온다. 즉 fk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k서부터 k 플러스 2가 축을 포함할 때. 축을 포함할 때는 최소값 어디서 나오죠? 축에서 최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얘가 지금 어떻다? b,0에서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k 범위를 생각해 보면 k 플러스 2는 b보다 크고 k는 b보다 작습니다. 즉 k 범위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된다? k는 b-2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b보다는 작다.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죠. 여기가 k고요. 여기가 k 플러스 2일 때 k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 준 거예요. 따라서 이때 최소값은 뭐다? b에서 최소를 가지니까 그 함수값은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k가 충분히 커서 k서부터 k 플러스 2가 이런 식으로 갈 때예요.
즉 K가 어떻다? B보다 클 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최소가 어디서 나온다? 왼쪽 끝에서 최소가 나오니까 이때는 FK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토대로 좌표 평면에다가 라지 MK 함수, 스몰 MK 함수를 다 같이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래서 가로축을 K축이라고 하고요. 지금 보니까 식에 어떤 게 필요하냐면 FK, FK 플러스 요렇게 이런 애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FK와 FK 플러스 1을 미리 좀 그려보면 요게 Y는 FK고요. FK는 아까 뭐였죠? B, 0에서 접하는 이차 함수였습니다. FK 플러스 2는 어떻게 되죠? 왼쪽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켜주면 되겠죠? 자, 우리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려져서 이게 Y는 FK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꼭지점은 B-2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럼 라지 MK 함수 한번 그려보시죠. 지금 얘네들 교점이 어디서 나와요? 그렇죠. B하고 B-2의 딱 중점이 B-1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B-1보다 작을 때는 FK를 따라가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B-1부터는 FK 플러스 1을 따라가니까 이걸로 갈아타는 겁니다. 이게 바로 Y는 라지 MK 함수.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 스몰 MK 함수는 어떻게 된다? B-2보다 작을 때는 B-2 왼쪽에서는 FK 플러스 1을 따라서 그려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B-2서부터 B까지는 그냥 0 그래프 그려주고요. B-2부터 B까지는 0 이렇게 쭉 가고 그 다음에 B서부터는 FK 그래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스몰 MK 함수다. 여기까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GK는 어떻게 된다? 초록색 값에서 주황색 값을 빼준 게 바로 GK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이해 잠깐 우리가 한번 이런 식으로 해봤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꽤 쉽지 않죠. 근데 여기까지만 같이 오더라도 거의 절반 이상 푼 거니까 여태까지 온 게 아깝잖아요. 끝까지 한번 같이 가봅시다. 가조건 한번 살펴볼까요? 가조건은 G3이 A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다? 3일 때 이 초록색과 이 주황색의 이 차이가 A가 된다 이건데요. 근데 이 식이요. 여기 B-1일 때 함수값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요 FK 식이 뭐였냐면은 A 곱하기 X-B의 제곱이거든요. 그럼 B-1 대입하면 여기가 딱 이 점의 Y좌표가 A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록색과 주황색 Y좌표 차이가 A가 되도록 하는 그 K값이 3이라고 했는데 바로 얘가 3이 됨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여기가 바로 그 Y값이 A니까요. 여기에서 0을 빼주면 그냥 A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다? 요 사이 값이 점점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도 점점 커짐을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G3의 A란 얘기는 바로 요 점에 X좌표가 3이 된다. 이겁니다. 상당히 쉽죠? 그래서 거의 다 풀었어요. B가 4가 된다. 이거 바로 쓸 수 있고요. B에다 4 대입하면 여기는 뭡니까? 2가 되고요. 여기는 4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썼고요. 그 다음 마지막 나조건 한번 살펴보죠. G2하고 G6을 더해보는 건데 G2는 어떻게 됩니까? 2일 때 아까 초록색 값에서 주황색 값을 빼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2일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요 라지 M2에서 스몰 M2를 빼주면 되는데 스몰 M2는 어떻습니까? 그냥 0입니다. 그죠? 그다음 라지 M2는 어떻게 되죠? 아까 이 식이 누구 식이었어? Y는 FK 식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G2는 그냥 F2다. 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G6은 어떻게 되겠어요? G6은 6일 때, 얘가 지금 4니까 6은 더 오른쪽에 있죠? 6일 때 어떻게 된다? 라지 M 값에서 스몰 M 값을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즉, 라지 M6에서 스몰 M6을 빼주면 되는데, 라지 M6은 어떻게 되겠어요? 6은 어떤 식에 들어가? Y는 FK 플러스 2식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은 F8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6은 그냥 FK식에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그냥 F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개 더한 게 바로 뭐가 된다? 32가 된다. 이게 지금 나 조건이죠. 그래서 각각의 값을 한번 구해보시죠. 자, F2는 어떻게 됩니까? fx가 요거거든요. 근데 B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4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F2는 2 대입하면 4a 이렇게 지금 나오고요. 그 다음에 G6은 F8 F6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F8은 8 대입하면 여기가 16A고요. 그 다음에 그 F6은 6 대입하면 4A가 되네요. 그래서 이 값은 12A가 됩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16A인데 얘가 지금 32라고 하니까 A는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고생했어요. 네, 이제 다 푼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F6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F6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 fx식이 2 곱하기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6 대입하면 답은 8이 됩니다.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는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두 이차 함수인데 최고차 함계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모양이 동일합니다. 3에서 만나고요. 그래서 3 왼쪽에서는 fx로 그려지다가 3부터는 gx로 바꿔서 그려지는 게 hx입니다. 근데 이 hx 그래프가 이 y는 f형은 어떻게 되는 거죠? 0,f형을 지나는 상수함수예요. 근데 이 x좌표가 지금 세 점에서 만나는데 0에서 만나고 4에서 만나고 12에서 만난다. 세 군데에서만 만난다 이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적절히 좀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두 이차함수의 위치 관계가 뭐 되게 다양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상수함수 그래프 그려서 세 점에서만 만나려면 모양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동산이 두 개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죠. 그냥 단순히 증가만 하다가 그냥 감소만 해서는 상수함수 그래프 그려서 세 점에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애초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교점이 어디서 나온다? 3에서 나온다. 3에서 나온다. 3에서 나온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그런데 y는 f0. 그러니까 0,f0.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참수가 y는 fx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참수가 y는 gx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0,f0을 지나는 상수함수를 날렸을 때 교점이 지금 0, 4, 12에서만 나와줘야 되거든요. 0은 뭐 당연히 0,f0을 지나는 상수함수니까 교점이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고요. 4하고 12가 3보다 크다라는 요 사실을 좀 알아두세요. 그렇다면 교점 두 개가 3 오른쪽에서 나오려면 가능한 게 뭐밖에 없냐면요. 바로 요럴 때입니다. 이렇게 그려질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0이 되는 거고 그럴 때 얘가 4고 여기가 12다. 이럴 때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가능한 때가 없습니다. 오, 선생님 여기서도 이렇게 그려주면 세 점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가 0인데 여기가 4가 될 수 없죠. 3보다 크잖아요. 3 오른쪽에서 두 점에서 만나야 돼요. 뭐 당연히 이런 것도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역시 주어진 조건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될 게 가족권을 이용해서 지금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모든 케이스를 꼼꼼하게 따질 필요는 없어요. 약간의 직관력을 좀 발휘해서 이 문제가 의도한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좀 빨리 파악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 문제를 풀어볼까요? 그래서 우선은 fx가 이렇게 그려지고 어디에서 3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gx가 이렇게 그려진다. 여기가 지금 y는 fx고요. 여기가 y는 gx입니다. 최고차 함계수는 a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양 자체가 동일하다 이거죠.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어떻게 된다? 여기가 0,f0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수함수를 날려보면 교점이 어디에서 나온다? 0에서 나오고 4에서 나오고 12에서 나온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이 값을 y는 p라고 하시죠. y는 p라고 하면 일단 fx, gx를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fx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최고차 함계수가 a인 2차 함수인데 y는 p하고 어디에서? 0에서 접하고 있어요. 그럼 fx식은 ax제곱 플러스 p다.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x식은 어떻게 되죠? y는 p하고 최고차 함계수가 a인 2차 함수인데 y는 p하고 4하고 12에서 만나고 있다. 이거니까 gx식은 a 곱하기 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2 플러스 p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어떻다? 두 함수가 지금 3에서 만난다라고 하는데 어차피 3 대입하면요. 얘네들이 다 뭐로 똑같냐면 9a 플러스 p로 똑같아요. 여기다 3 대입하나 여기다 3 대입하나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계속 읽어볼까요? 지금 나 조건 한번 보세요. 이 직선 y는 2x-8 직선을 그었을 때 세 점에서 만나는데 그 중에서 이 교점 x좌표 하나가 3이 된다 이거죠.
3 왼쪽에서 알파가 생기고 오른쪽에서 베타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3은 바로 어디죠? 여기 꺾이는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y는 2x-8직선을 그어주면 바로 이 점을 지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죠. 그러면 추가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죠? 여기가 바로 3,-2니까 아까 3 대입하면 이 값이나 이 값이나 다 9a 플러스 p로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지금 어떻게 된다? -2로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베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아직 안 쓴 조건이 뭐가 있냐면 박스 바깥에 있는 조건.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다. 이게 지금 나왔는데 뭐 이런 건 많이 해봤죠. 선생님이 영상 촬영할 땐 되게 이렇게 웃으면서 상냥하게 수업을 하는데 실제 수업할 때 이런 문제 나오면 굉장히 흥분합니다. 이참수와 직선과의 교점 알파 베타. 예, 이런 거 나오면 막 근거계수 관계 써야 된다고 맨날 소리치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선생님한테 수업 듣는 학생은 지금 이렇게 빙긋 미소가 지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계속 가보시죠. 그렇다면은 알파하고 3은 어떤 방정식의 두근이에요? 바로 이 식하고 이 식을 연립했을 때 생기는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하고 3이다 이겁니다. 자, 식을 정리해보면요. x제곱, ax제곱, 마이너스 2x, 그다음 플러스 p, 플러스 8은 0이다. 요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하고 3이고요. 같은 방법으로 3하고 베타는 어떤 방정식의 두근이냐면 2x-8하고 그 다음에 요식 같다라고 연립했을 때 생기는 방정식의 두근이 3하고 베타입니다. 주어진 식 정리해보면요. ax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16a가 나오니까 마이너스에 16a, 그 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48a, 플러스 p, 플러스 8.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얘가 지금 0일 때, 요때 생기는 방정식의 두근이 3하고 베타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고 나왔으니까 근거계실관계, 근거계실관계 이용하면 되겠네요. 얘네들 두 군의 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a분의 2가 되고요. 그 다음 얘네들 두 군의 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a분의 16a 플러스 2가 되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된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3 더하기 3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1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풀어보면은 a는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자,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면은 p 값은 7이 되네요. 그쵸? 그래서 마지막 답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h-2와 그 다음에 h5를 더해 주는 건데 보통 여기서도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게 함수 값을 두 번 묻고 있잖아요. 왜 두 번 물어볼까요? 마이너스 2일 때 식하고 5일 때 식이 다르기 때문에 두 번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2 대입하는데 어떤 식에 들어가? 근데 5를 대입해보는데 똑같은 식에 들어가.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 실수한 거예요. 꼭 다시 한번 검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들어가는 식이 다르기 때문에 두 번 물어본다. 자, h-2는 어떻게 되죠? 3 왼쪽에 있으니까 f-1을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h5는 어떻다? 3 오른쪽에 있으니까 g5를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식 나왔으니까 요거 대입해서 더해주면 답은 17이 됩니다.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아마 경우일수 문제가 좀 익숙치 않은 친구들은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졌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바뀐 교육 과정에서는 확통의 비중이 굉장히 앞으로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일수 문제는 지금부터 해서 고등학교 3년 내내 좀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 이 경우일수 문제는 좀 뻔합니다. 이 케이스 분류 되게 다양하게 해서 하나하나 경우일수를 잘 세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케이스 분류를 할 건데 어떤 분류 기준을 잡고 나눠줄 것인가 이거 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낯설 수 있는데 선생님 설명을 한번 잘 듣고 스스로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21번 문제 보도록 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거는 이 B하고 C는 하루만 같은 요일에 활동한다 이겁니다. 지금 하루에 2개씩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하루에 2개씩. 그런데 하루만 B하고 C가 같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월화수목금 중에서 어떤 하루를 잡아서 B, C를 동시에 넣을 거냐 그거 고르는 경우 수는 5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5를 곱할 거예요. 그렇다면 살짝 요행을 바라면서 설마 보기에 답이 5의 배수가 아닌 게 있나 걔네들은 없애버리면 되니까요. 근데 다 5의 배수여서 좀 보람을 못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5를 곱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월요일에는 B하고 C가 같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근데 하루에 2종목씩만 하니까요. 월요일은 다 A하고 D는 들어가지 않죠. 됐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4일만 채우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5를 곱해 놓고
월요일에 BC가 같이 들어간다라고 지금 가정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4일만 채우면 되는데 이 4일 동안 지금 어떻다? A, B는 같이 들어가지 않는다. BC도 같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종목은 적어도 이 2번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4일 동안 A가 적어도 2번, 그 다음에 BC는 적어도 1번 들어가면 되고요. D 역시 적어도 2번은 들어가야 된다. 여기서는 좀 막연하긴 합니다. 그렇다면 분류 기준을 잡아가지고 차근차근 나눠서 잘 세줘야 되는데 그 기준을 선생님 뭘로 잡을 거냐면 이제 A로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서 A가 적당히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A가 적어도 2번은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럼 적어도 2번 들어갈 때, 그럼 A가 2번 들어갈 때, A가 3번 들어갈 수도 있을까요? 일단 한번 써볼게요. A가 만약에 3번 들어간다고 하면은 A, B는 같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고, 그쵸? 근데 B는 어쨌든 적어도 2번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반드시 B 들어가야 되고, 근데 B, C는 더 이상 같이 못 들어가니까 여기는 C 들어갈 수 없고, 그 다음에 A는 3번 들어갔으니까 금요일은 못 들어가고요. 그럼 D 들어가야 되고, 오, 되긴 되는데요? 그래서 A가 3번 들어갈 수도 있고요. A가 2번 들어갈 수도 있고 3번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가 4번 들어갈 수 있을까요? 4번 들어가면 B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B가 4번 들어갈 순 없죠. 그렇다면은 일단 첫 번째 분류 기준 어떻게 잡아본다? 첫 번째 케이스는 A가 2번 들어가는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A가 3번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나눠가지고 세주시면 되겠습니다. 월요일은 결정해버렸고요. 화수목금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케이스 A가 2번 들어갈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가 2번 들어갈 때 선생님 표를 한번 잘 그려줄게요. 지금 화수목금 4일 동안 A, B, C, D가 어떻게 들어갈지 결정을 해줄 건데 여기가 A고 B고 C고 D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뭘 곱해줄 거냐면 4C 2를 곱할 거예요. 왜냐면 A가 2번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4일 중에서 어떤 이틀 동안 A가 들어갈 건가 그거 고르는 경우 수가 4C 2죠. 그래서 지금 A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여기는 A가 들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A, B는 같은 요일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B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됐나요? 자, 그렇다면은 C 또는 D, C 또는 D가 하나씩 들어가면 되긴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B가 적어도 한 번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적어도 한 번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얘를 또 둘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B가 여기에서 딱 하루만 들어가는 경우, 요렇게. 아니면은 두 번째 케이스 어떻게 된다? 바로 A가 이틀 2개 들어갔고 그 다음 B는 여기 못 들어가는데 B가 어떻게 들어간다? 여기 이틀 다 들어가는 경우. 여기서는 B가 하루만 들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는 B가 이틀 둘 다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경우의 수는 일단 뭡니까? 2를 곱해야겠죠? B가 둘 중에 하루 들어가는 경우의 수 곱하기 2잖아요. 둘 중에 하루. 그래서 2를 곱해 놓고요. 여기에 B가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거 빈칸 채우기 문제라 꽤 재밌거든요. 이게 하루에 2종목씩 무조건 해야 되니까 여기는 A, B가 안 들어가니까 반드시 뭐가 결정돼요? C하고 D가 이쪽에 들어간다. 이게 결정이 되죠. 그 다음에 B가 여기 들어가면 B, C는 더 이상 같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B는 여기 C는 여기 못 들어가고요. 그럼 반드시 D가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됐나요? 그렇다면 이 나머지 어때요? 여기서는 C 또는 D 중에 하루.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C 또는 D 중에 하루.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데, 자, 가족권 어때요? 적어도 이 일은 선택해야 되는데 C도 어때요? 지금 2번 다 뽑혔죠? 그 다음에 D 역시 이미 2번 다 뽑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 D 둘 중에 하루, 둘 중에 하나 마음대로 골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2다.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된다? A가 이틀 골랐는데 나머지 이틀을 B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B가 다 들어가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C하고 C는 여기 들어갈 수 없고요. 그럼 반드시 어떻다? 하루에 2개씩 골라줘야 되니까 반드시 이쪽은 D하고 D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C 또는 D 둘 중에 하나 고르고 C 또는 D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때요? C가 아직 한 번밖에 안 뽑혔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C가 뽑혀야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경우 수 2가지.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경우 수 2가지인데 거기서 뭐다? C가 아예 안 뽑히는 경우의 수 1가지를 덜어내야 됩니다. 이거 이해 가시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A가 2번 뽑혔을 때 이때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6 곱하기 8 더하기 3 해서
바로 66까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A가 3번 뽑혔을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A가 3번 뽑히려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남은 요일이 4일인데 이 4일 중에서 3개를 골라줘야겠죠. 그 경우의 수는 4시3입니다. 그래서 A 3개가 이렇게 뽑혔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는 이제 A가 들어가지 않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A, B는 동시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B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근데 A, B, C, D가 모조리 다 2번 이상씩 뽑혀야 되는데 B는 아직 한 번밖에 안 쓰였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B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 이거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B, C는 같이 더 이상 못 들어가니까 여기는 C가 들어갈 수 없죠. 됐나요? 그렇다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D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하루에 2종목씩 활동을 하니까 A가 이미 다 채워졌으니까 얘도 똑같아요.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만 골라주면 되는데 근데 어때요? 지금 상황이 C가 한 번밖에 안 뽑혔어요. C가 한 번밖에 안 뽑혔고요. D도 역시 한 번밖에 안 뽑혔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골라줘야 되는데 반드시 어떻다? 요 셋 중에, 요 3일 중에 적어도 하루는 C가 들어가야 되고 적어도 하루는 D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된다?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경우의 수가 2의 3승인데 거기서 뭘 빼준다? 모조리다 C를 골라주는 경우, 모조리다 D를 골라주는 경우 두 가지를 덜어내야겠죠. 됐나요? 그래서 요걸 계산해 주면은 4 곱하기 6에서 24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얘네들 다 더해주면 뭐가 되겠어요? 90이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애초에 뭘 곱하기로 했죠? 5를 곱하기로 했잖아요. 그쵸? 월화수목금 중에 하루 골라서 B, C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 그래서 전체 답은 5 곱하기 90에서 450까지가 됩니다. 자, 26번 보겠습니다. 26번도 경우의 수 문제네요. 자,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 구하여라. 근데 1일 자릿수 중 111의 자릿수 중 7의 개수는 1이다. 7이 딱 한 번만 등장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100의 자리와 1의 자릿수의 곱을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그러니까 100의 자리, 1의 자리 곱하면 홀수란 얘기니까요. 홀수는 두 수의 곱이 홀수란 얘기는 100의 자리, 1의 자리 모조리다 홀수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쵸? 그럼 얘도 그냥 간단하게 세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뭐다? 7땡땡인 경우 7이 딱 한 번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10의 자리가 7인 경우, 세 번째 케이스는 1의 자리가 7인 경우 이렇게 나눠가지고 풀면 수월하게 갈 수 있죠. 그리고 첫 번째랑 세 번째 케이스는 어차피 똑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100의 자리 조건하고 1의 자리 조건이 동일하니까요.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쓸 수 있는 수가 0, 1, 2, 3, 4, 5, 6, 그 다음에 8, 9, 7은 못 씁니다. 이렇게 9가지 수가 나오는데요. 일단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수는 그냥 몇 가지예요? 9가지죠? 9개 중에 하나 마음대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7은 어차피 없어요. 그 다음에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뭐죠? 홀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남아있는 홀수 몇 개 있어요? 4개 남았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36가지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케이스는 1의 자리가 7인 경우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10의 자리가 7인 경우인데 10의 자리가 7인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100의 자리, 1의 자리가 모조리 다 홀수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남아있는 홀수가 어떻게 된다? 7을 제외한 남아있는 홀수가 4개밖에 없기 때문에 100의 자리하고 그 다음에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각각 4가지입니다. 같은 숫자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16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랑 똑같죠. 그쵸? 100의 자리에 7이 있던가 1의 자리에 7이 있던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36가지가 돼요. 따라서 답은 88가지가 됩니다. 자, 27번 보겠습니다. 27번 되게 오랜만에 보는 나머지 정리 문제죠. 그래서 fx를 지금 어떻게 된다? x-a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은 뭐가 되고 나머지가 2fx 더하기 6x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 정리 문제에서 가장 기본은 뭐예요? 이 나머지는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2차식으로 나누고 있으니까 얘는 1차 이하의 다항식이 되어야 됩니다. 1차 이하의 다항식이다. 한마디로 요 2fx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6x 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다항식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죠.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fx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x 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다항식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전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주어진 식을
누구로 나누고 있냐면 x-5, x 플러스 1로 나누고 있어요. 즉 5를 대입해도 2가 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2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5를 대입해도 f5의 제곱 마이너스 2f5 플러스 3이 바로 2가 된다 이건데요. 요 간단한 방정식을 풀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f5가 1이 됨을 알 수 있죠. 완전 제곱식으로 묶입니다. 그럼 5 대신에 누구? 마이너스 1이 들어가도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f5나 f-1이나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토대로 뭘 할 수 있죠? fx식은 어떻게 된다? 최고참 계수가 마이너스 3인 2차 식인데 5를 대입해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1이 나온다. 그러면 이 식을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a 값만 좀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 값은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자, 여기서 식 한 번만 더 써볼까요? 이거 한 번만 더 써볼까요?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 플러스 1이 x 마이너스 a 제곱으로 나눴을 때 그럼 당연히 몫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3 되는 거 볼 수 있죠. 최고참 계수가 마이너스 3인 2차식, 최고참 계수가 1인 2차식으로 나누고 있으니까 몫은 당연히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fx, 그 다음에 플러스 6x제곱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되니까요. 그냥 a 값만 구해주면 되니까 x에다 뭐 대입한다? 그냥 0을 대입합시다. 0 대입해주면은 여기 좌변은 16 나오고요.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a의 제곱. 그 다음 f0은 지금 15, 16이었죠. 아까 16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16, 32, 헷갈렸습니다. 미안합니다. 28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제곱은 뭐가 돼요? 4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a 제곱이 4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fa 제곱이니까 fa 제곱은 f4 값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 대입하면 답은 16이 됩니다. 자,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참수와 직선과의 교점 OB, 이참수와 직선과의 교점 CA. 또 막 선생님 가슴이 끓어오르네요. 예. 차분하게 풉시다. 그래서 지금 점좌표 구해보면 0이고요. A는 지금 4입니다. 그쵸? 그래서 L1을 Y는 MX라고 할게요. 그 다음 fx식이 뭐였어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이건 그냥 단순 계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비좌표는 어떻게 구한다? 두식 같다라고 해버리면 잠깐 계산하시죠. 2분의 1 x제곱이 mx 플러스 2x니까 x가 0이 아닐 때니까 요 비좌표는 2m 플러스 4가 되고요. 2m 플러스 4, 2m 제곱 플러스 4m이다. 여기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x좌표가 2m 플러스 하니까 밑변 길이는 2m이에요. 그 다음에 높이는 뭐다? 2m 제곱 플러스 4m이에요.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곱해서 나누기 2 해주면 2m의 세제곱 더하기 4m 제곱. 이게 바로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 지금 S2가 되는 것이죠. ADB의 넓이 S2.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한번 계산해보죠. 이 식은 어떻습니까? 기울기가 m이면서 4,0을 지나요. 그러니까 y는 m 곱하기 x 마이너스 4 이렇게 지금 되고, 자, 그렇다면 y는 m 곱하기 x 마이너스 4와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y 교점을 생각해 보면요. 이것도 간단하게 풀어보면은 저 주어진 식은 2분의 1로 2분의 1 x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4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4가 아닌 또 다른 그 교점 좌표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x 값은 2m 나오네요. 그래서 C 좌표는 2m, 그쵸? 그 다음에 2m 대입해주면 2m 제곱 마이너스 4m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어진 삼각형은 바로 요 길이가 4-2m이고 사실 기울기가 m이잖아요. 그러니까 y좌표 구할 필요 없어요. x의 증가량 대비 y 증가량이 어떻다? 기울기 m 값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 자체가 m 곱하기 4-2m이다.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m 곱하기 4-2m의 전체 제곱 여기까지 쓸 수 있고요.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계산해서 어떻다? 저 m에 관한 2차 함수 나오거든요. 이 2차 함수에 지금 그거 최대값을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계산해 보시죠.
그래서 이 S1-S2를 계산해보면 2분의 램 곱하기 4-2m제곱, 여기서 뭘 빼준다? 2m세제곱 더하기 4m제곱을 빼줍니다. 그쵸? 그래서 이 주어진 식 써보면은 얘는 지금 4m제곱 마이너스 16m 플러스 16이니까 2분의 1 m을 곱해주면은 2m의 세제곱 마이너스 8m제곱 플러스 8m, 여기서 2m 세제곱 마이너스 4m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12m제곱 플러스 8m, 이게 바로 S1 마이너스 S2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m값의 범위에서 얘가 언제 최대를 가져요? 그렇죠. m값이 뭐일 때? 3분의 1일 때 최대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대입해 주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되니? 3분의 4, 3분의 8 이렇게 되니까 최대값은 3분의 4가 되고요. 그래서 답은 12가 됩니다. 자,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은 뭐 세 자리 자연수 A1, A2, A3다 뭐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다 더했을 때 5위배수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값들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차피 110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도 5위배수가 돼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위배수가 되려면 바로 어떤 부분? 요런 친구들, 세 번째 수, 다섯 번째 수, 여섯 번째 수가 5의 배수다. 이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A에서 BC를 빼더라도 이 숫자에서 이 숫자를 빼더라도 똑같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어차피 5가 곱해져 있으니까 상관없고 그냥 어떤 친구? 세 번째 숫자에서 다섯 번째 수, 여섯 번째 수를 뺀 거 역시 5의 배수가 돼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걸 종합해 봤을 때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어요? A3이 5의 배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수, 여섯 번째 수 역시 5의 배수가 됨을 알 수 있죠. 자, 근데 이 숫자가 지금 어떻게 되죠? 1부터 8까지 적혀 있어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8개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A3이 5의 배수란 얘기는 어때요? A3은 그냥 무조건 5로 결정이 되죠. 그래서 5는 쓸 수 없고요. 그 다음에 A5하고 A6 이걸 더해서 5의 배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더해서 5의 배수가 될 수 있는 조합 한번 써볼까요? 작은 수를 앞에 쓰고 큰 수를 뒤에다 써볼게요. 일단 합해서 5가 되는 조합은 1, 4, 2, 3 이렇게 두 개 있고요. 그 다음 합해서 10이 되는 조합은 2, 8 그 다음에 3, 7 4, 6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합해서 15가 되는 조합은 7, 8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따라서 A5, A6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 6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또 순서 바꾸는 것도 신경 써야 되죠. 그러니까 A5, A6 만드는 경우의 수는 12가지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6개의 숫자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A3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냥 5 한 가지. 그 다음에 A5랑 A6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아까 얘기했죠? 6개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하나씩 A5, A6 가져가면 된다고요. 그게 바로 12가지였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를테면 4하고 6을 가져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때요? 숫자 몇 개 남았어요? 5개 남았잖아요. 이 5개의 숫자 중에서 하나씩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 네 번째 수가 하나씩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5 곱하기 4 곱하기 3가지면 알 수 있죠. 따라서 답은 720가지가 됩니다. 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30번 문제는 지금 천천히 볼게요. 양수 A, B에 대해서 2차 함수는 지금 어떻게 된다? 꼭지점 좌표가 4,2이고 최고차함계수가 4분의 1인 2차 함수고요. 그 다음 1차 함수는 지금 어떻게 돼요? 0,7에서 직교하는 두 직선입니다. B가 양수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박스하는 내용 살펴보면요. 얘도 2차식이고 얘도 2차식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1차인수 4개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fx-gx나 fx-hx나 어떻게 된다? 1차식의 곱 2개, 1차식의 곱 2개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거죠. 근데 각각의 1차식들은 둘 중에, 자식이 아니라 차식입니다. 1차식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x-알파 혹은 x-베타.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쵸? x-알파, x-알파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한쪽은 x-알파, 한쪽은 x-베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연수 n인데 n이 1, 2, 3이니까요. 요 어쨌든 4개의 1차 인수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다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x-알파든 x-베타든 적어도 한 번씩은 나와줘야 된다 이 얘기죠. 됐나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뜻일까요? 바로 이런 거죠. 어쨌든 fx-gx가 1차식의 곱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fx하고 gx가 같다. 요 방정식의 근이 있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이 같을 수 있어요. x-알파, x-알파를 또 인수로 가질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같은 값이 나올 수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두 식이 같도록 하는 x값이 존재하긴 한다 이거죠. 그럼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어떻게 된다? 요 2참수와 1참수가 교점은 어쨌든 있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점이 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든지 접하든지 상관없으니까 교점은 있긴 있다. 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된다? fx하고 hx 같다. 이거 역시 이걸 만족한 x값이 같아도 상관없으니까 1차식의 곱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 x값이 존재하긴 한다 이거죠. 그쵸? 그러니까 같은 방법으로 fx와 y는 hx 그래프 그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점이 있긴 있다. 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차 인수가 x-알파, x-베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y는 fx와 y는 gx 혹은 y는 hx와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이 나오긴 나오는데 알파, 베타 이외의 교점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뜻이죠. 됐나요? 살짝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선생님이 어떤 얘기 하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gx, hx가 지금 어떻게 된다? 0,7에서 직교하는 두 직선인데요. 이 fx를 그리긴 그릴 거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는 이 1참수들하고 다 교점이 나오긴 나오는데 알파하고 베타 이외의 교점은 무조건 안 나온다. 이런 뜻이죠. 됐나요? 그럼 이걸 토대로 가능한 경우를 한번 좀 그려볼게요. 가능한 경우는 지금 뭐냐면요. 지금 두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얘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할 때 지금 여기가 0,7에서 직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fx는 어떻게 되죠? 4분의 1 x-4의 제곱 플러스 a니까 이게 양수잖아요. 대칭축이 0,7보다 오른쪽에 가 있어요. 됐나요? 그럼 일단 가능한 게 뭐가 있냐? 바로 이 0,7에서 접하는 게 가능하죠. 접할 때 모양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면 지금 교점이 어디서 나온다? 여기가 지금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해버리면 지금 두 이차함수하고 하나는 알파, 베타에서 만나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어디에서만? 알파에서 접하고 있잖아요. 됐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알파는 지금 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그 알파하고 베타를 구해봅시다. 알파는 0 나왔고 베타 값 구해보자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주어진 이차함수 식이 fx가 전개해보면은 4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4 플러스 a인데 첫 번째는 지금 뭐다? 바로 요 직선식이 y는 마이너스 b분의 1x 플러스 7입니다. 두 식을 연립했을 때 중근 0이 나온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두 식을 연립해 버리면 4분의 1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분의 1 마이너스 2 곱하기 x 그 다음에 플러스 4 플러스 a에서 7이 넘어가서 빠지니까 a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지금 되는데 이때 방정식이 어떻게 된다? x는 0 중근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x는 0 중근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도 0이고 이 부분도 0이 됨을 알 수 있죠.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b가 2분의 1이고요. a가 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b가 2분의 1, a는 3. 자, 그래서 이때 사각형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얘는 지금 0,7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점 좌표를 구해주면 되는데 이 점 좌표는 지금 누구하고 누구의 교점이에요? a에다 3 대입하면 4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7 이거와 그 다음에 b가 2분의 1인데 이 식이 지금 y는 bx 플러스 7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1x 플러스 7과의 교점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정리 해보면은 4분의 1 x 제곱이 2분의 5x가 같다. 0이 아닌 우리가 교점을 알고 싶으니까 x값은 10 나오죠. 그래서 요 점 좌표는 바로 10, 10 대입해주면은 12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케이스 한번 그려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지금 뭐죠?
알파 콤마 알파 알파 여기가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베타 콤마 F 베타 얘가 베타예요. 아니 B예요. 그 다음에 C는 알파 콤마 0, 그 다음에 베타 콤마 0 이거니까 X축 그려가지고 어떻게 된다? X축의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얘네들이 C하고 D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어떤 거?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는 겁니다. 자, 이 사각형의 넓이는 사다리꼴이니까 윗변은 7, 아랫변은 12 이렇게 지금 되고요. 그 다음 높이는 10 이렇게 지금 되죠. 따라서 이때 넓이는 어떻게 된다? 19 곱하기 5니까 95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 구해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로 또 가능한 게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지금 y는 bx 플러스 7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b분의 1x 플러스 7 자 0,7에서 직교하는 두 직선인데 자 이 이차함수는 대칭축이 0,7보다는 살짝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주어진 그래프가 이차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이게 y는 4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플러스 a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떻다? 알파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여기 베타에서 접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도 역시 동일하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 2차 함수하고 요 1차 함수가 알파에서 접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 식을 연립해 버리면 4분의 1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분의 1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a만 3은 0이다. 요게 지금 어떻게 된다? x는 알파 중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2차 함수와 이 1차 함수 연립해 왔을 때 베타에서 접한다는 얘기는 두 식을 연립하면 4분의 1x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a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는데 얘가 바로 x는 베타 중근이 된다 이겁니다. 자, 문제 이제 되게 쉬워요. 그냥 계산만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b분의 1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2가 0이면 되겠고요. 얘도 역시 똑같습니다. b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2가 아니라 플러스 3이죠. 4 곱해주면 이렇게 마이너스 a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 연립방정식을 좀 풀어보면은 변변히 덜어내면은 b분의 1 마이너스 2의 제곱하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2의 제곱이 지금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b분의 1 마이너스 2가 b 플러스 2랑 같던가 아니면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랑 같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b분의 1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랑 같으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사라지고요. 요거 연립해보면 b제곱이 마이너스 1 음수가 나와서 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만 지금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계산이 좀 많은데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이때 방정식 풀어보면은 b제곱 플러스 4b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그래서 b 값이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 b는 양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 여기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어우, 그래요. 아주 잘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알파하고 베타만 계산해 주면 되는데 자, b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를 대입해 주면요. 이 주어진 방정식 있잖아요. 아까 얘가 뭐였어요? 4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b분의 1은 요거 역수치해 주면은 곱해서 1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 4고 아니구나. 2 플러스 루트 5가 나오네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5x 플러스 a 마이너스 3은 0. 요 방정식이 어쨌든 중근 알파를 갖는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저 a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 알파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2 루트 5 되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도 역시 똑같아요. 이 방정식 써보면 b에다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 써보면 얘는 4분의 1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5x 플러스 a 마이너스 3은 0. 요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데 4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루트 5x 이렇게 되니까 이 베타는 2 루트 5 여기까지 쓸 수 있습니다. 오, 굉장히 많네요. 자, 그래서 각각 값을 좀 계산을 해보면요.
근데 지금 B 구했고,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직선식이 뭐였냐면 y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x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 점 좌표는 지금 알파가 마이너스 2 루트 5였잖아요. 마이너스 2 루트 5 콤마, 자 계산이 좀 복잡한데 차근차근 갈게요. 마이너스 2 루트 5 곱해주면은 4 루트 5 플러스 17 오케이. 4 루트 5 플러스 17 이렇게 지금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점 좌표는 이 주어진 식이, 자 y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x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아까 베타가 2 루트 5라고 했으니까 이 점 좌표는 2 루트 5 콤마 2 루트 5 대입해주면 얘도 역시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4 루트 5 플러스 17 나오죠. 마이너스 4 루트 5 플러스 17. 그림이 좀 복잡하지만 뭐 계산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 좌표 다 구했으니까 여기서 한번 풀어볼까요? x축이 뭐 적당히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선의 발 내리고 수선의 발 내려서 이 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이 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될까요? 이 길이는 4 루트 5 플러스 17이고, 그 다음 이 길이는 마이너스 4 루트 5 플러스 17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높이는 뭡니까? 2 루트 5에서 마이너스 2 루트 5 빼주면 4 루트 5 이렇게 지금 나오죠. 따라서 사다리꼴의 넓이는 요거 더해주면 34. 그 다음에 4 루트 5 곱해서 2로 나눠주면은 68 루트 5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가능한 케이스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 최대값은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은 95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 넓이의 최소값은 68 루트 5가 되죠. 따라서 답은 163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30번까지 4점짜리 풀이를 모두 맞춰봤는데요.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일단 이차함수 그래프 활용 문제, 이게 좀 상당히 좀 계산도 좀 성가셔서 중간에 한번 손이 꼬이면은 약간 좀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이 모의고사는 어쨌든 간에 시간도 좀 충분하고 문제마다 여백도 되게 크게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좀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좀 꼼꼼하게 해서 답을 내는 그런 좀 역량을 좀 기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우의 수 문제가 굉장히 좀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좀 비중이 좀 많아졌다. 왜냐하면 교육과정도 확률과 통계가 좀 중심으로 들어왔잖아요. 그걸 좀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우의 수 문제가 좀 처음에 어렵더라도 어쨌든 좀 길게 보고 꾸준히 공부해보는 그런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4점짜리 풀이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모의고사 풀이로 다시 만날게요. 안녕.